韓国羽保農場から在来米の再生運動と地域多様性についてのお話しする場所となっています。今日の進行と通訳を担当します怠け者クラブで理事をしております鈴木あゆみ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はですね、今現在韓国に住んでいてですね、韓国の自宅から、つないでいます。普段は韓国ではハンサリム生協というところで理事プラス、農作物委員長という役割を、しています。で、またですね、今日テクニカルサポートをしてくださるのが怠け者クラブの事務局長馬場直子さん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ですね、今日のスケジュールなんですが、逐次通訳を含めて50分ほどの、ゲストのお話を聞いた後、20分ほど質疑応答の時間があります。で、ゲストの方の発表が始まる前に、音声を皆さんオフにしていただけてるかチェックし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また、お話の最中でも、チャット欄への質問や感想などを書いていただくと、より良い時間になるかと思います。ではですね、本題に入る前に、この今日の分科会を主催する怠け者クラブって一体何なんだっていうご存知でない方もいらっしゃるかと思うので簡単に説明をしますと、怠け者クラブはですね、1999年に生まれた環境文化スロービジネスの3つの柱で活動を展開する市民団体です。で、会員は500名ほどでですね、日本全国、エクアドル、韓国など世界各地の怠け者クラブの仲間たちとつながりながら、オンライン、オフラインでイベントや講演会などを行っています。で、最近ではですね、エクアドルの森林農法ですとか、あとタイの森林農法で育った、コーヒー、また、チョコレートなど、大地再生チョコレートコーヒーキャンペーンを行っていますし、あとはラダックや北部タイへのですね、スタディツアーの実施なども行っています。詳しくはチャット欄に怠け者クラブのホームページを、載せますので、後ほど気になる方はご覧になってください。でですね、今日の、お話を始める前にですね、怠け者クラブの、代表の辻真一さんも参加してくださっています。終わった後にコメントいただく形でもいいでしょうか。はい。はい。ではですね、皆さんお待たせしました。今日のゲスト、韓国羽保農場イグニさんをお招きして、韓国の在来米の再生運動と地域多様性についてお話を伺いたいと思います。皆さん拍手で皆さん、お迎えください。せっかくですから、皆さはい、んちょっと、一時的にでも顔を出していただいて、韓そうですね。国から今日はね、はい、お病気を抱えてらっしゃいながら、こうやってね、来てはい、いただいているので、はい、ご挨拶だけ最初にさせても、皆さんね、はい、顔だけでも出して挨拶をして、おはい、迎えしたいと思います。本当はい、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は一度お会いしてるんですけども、またこうやってお会いできてとても嬉しいです。はい。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강의 시작 예, 부탁드립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본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쁘네요. 日本の方たちにこうやってお会いできたのはとても嬉しいですし、こうやってお話をできるっていうことにとても感謝しています。嬉しいです。저는 원래 처음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그, 대학 이후, 그러니까 회사 다니다가 회사 일을 하면서 동시에 우연치 않게 텃밭 5평 텃밭, 그러니까 주말 농장이라고 그러죠. 주말 농장에서 도시농부로 농사를 시작을 했어요. うん、 네. ね、もともとはですね、農家で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大学を卒業した後に仕事をして、で、5坪程度のこう小さい市民農園をして、で、都市農夫、都市ファーマーとなったのがきっかけなんです。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시작한 지가. 始 그래서 め、うん、 음, で、始めたのが20年ほどになります。음,
그래서 도시농부로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급 밥상,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먹는 재료들을 직접 내 손으로 키워서 먹는 것. 이게 사실은 주 목적이 되잖아요. う 이게 ん 판매를 한다라기보다는. 예. 都市農夫、都市ファーマーとなって一番の目的としてはですね、自給の食卓、自分が食べる食卓の自給率を上げるっていうのが大体目標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販売目的ではなくてですね。 그러다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씨앗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하기 위한 작물의 씨앗이 아니라 주로 이제 내 입으로 내 입에 들어가는 그런 작물의 씨앗들을 찾다 보니까 주로 토종 씨앗을 주로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특히나 제가 처음 농사를 짓던 곳이 할머니들이 농사를 짓던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 지어왔던 농법을 대대로 이어오시던 할머니들이 농사를 짓고, 그리고 씨앗도 마찬가지로 대대로 이어서 온 씨앗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들로부터 제가 씨앗을 받으면서 그게 토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その都市週末農園、市民農園をしていく中で、やはり、一番の関心、興味が向いたのが種なんですね。で、種といっても、やはり代々続く、おばあさんからその次の代に続くような、で、栽培方法もですね、次々に受け継がれていく、その在来種というところに私の興味関心が向きました。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씨앗 뿌릴 때는 어떤 거냐면 이제 잎채소 중심으로, 그러니까 5평이니까 1년 차 때는 뭐 잎채소 중심으로 심다가 점차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으면 고춧가루를 낸다든지, 그 콩을 심으면 메주를 써서 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점 어, 이제 뭐랄까 농사가 깊어졌다 그럴까 넓어진 게 됐어요. 시기적으로. 음. ね、1年目、市民農園を始めて1年目はですね、簡単に育てられる葉っぱ類を育てたんですけれども、2年目以降になると、貯蔵ができるもの、例えば唐辛子ですと収穫をして干して、韓国だとキムチなどいろんなところに使えますよね。それを粉にして、で、また豆を育てて収穫をして、それを味噌の材料にしたりっていう、その農業自体にすごく深みが出てきました。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도시농부로서 한 7년 차 될 때쯤 돼서 제가 거의 밥상에 제가 직접 재배한 것들로 거의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졌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밥상의 중심이었던 쌀이, 밥이 내 손으로 짓지를 못하고, 그게 좀 아쉬웠던 거죠. 7年目になるとですね、もうほとんど自分の食卓の上のもうかなりの割合が自分で育てたもので埋められたんですけれども、たった一つそれができなかったものがお米だったんです。 그 시점에 제가 누구 소개를 받아서 땅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땅을 사거나 이런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빌리거나 임대하거나 노는 땅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거나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제가 2011년에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전이죠. 그때 땅을 임대하게 되는데, 꽤 넓은 땅을 임대해요. 한 5천 평 가까이를. 그 중에 거기는 밭을 임대했었는데, 거기에다가 5평 턴 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논을 그때 얻게 됐죠. 얻게 됐다는 건 제가 만들었어요. 5평을. 土地を、2011年にですね、かなりの広範囲の5000坪ほどの土地を借りることができ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うちのたった5坪を田んぼにしようと決めて、田んぼをし始めたのがきっかけです。 그러면서 거기에 심었던, 그러니까 그 5평 턴 논에다가 심었던 벽시가 토종인데,
그거는 그 이전에 제가 밭농사를 지으면서 밭에다가 뿌렸던 씨앗들도 다 토종을 심었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어져 온 씨앗들을 계속 심었었는데 그 와중에 씨앗들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밭, 밭에서 심었던 뭐 고추 씨앗을 나눈다거나 콩 씨앗을 나눈다거나 이런 나누다가 우연치 않게 벽시도 토종이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모아왔어요. 그동안 언젠가는 어, 내가 직접 쌀농사를 짓겠다, 벼농사를 짓겠다 생각해서 모아온 게 그때까지 30종이 있었어. 30종을 모아왔어요. 그래서 30종을 그 5평 턴 논에다가 뿌렸던 거죠.ですね、それまでに育てた他の野菜ですとか、それをこう育てながら他の人たちと在来種、種をたくさんいろいろ交換をしていたんですね。でもその時には田んぼをしていなかったので、畑で育てられるものだけ。で、田んぼのそのこう稲の、こう、その在来種もいくつかいただい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すぐには植えられないので、後々田んぼをやるときには、それをいつか植えたい。でして、それをこう集めてたのが30種類ぐらい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ついにその5坪の田んぼに植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때 2011년 30종의 품종을 논에다 뿌릴 때까지는 제가 토종벼라는 걸 몰랐어요. 토종벼가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뿌리고 나서 벼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벼가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고 다양한 모습뿐만 아니라 너무 논이 다채롭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それまでですね、在来のその稲っていうことについて私は詳しくよくわから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実際にそれをこう植えてみて、それがこう成長をしていって収穫するっていう時になって、こんなにも多様なんだ。在来の稲っていうのはこんなにもこういろんなこう形や色があるんだっていうのを初めて知って、ものすごいショックを受けました。 예, 어, 여기가 저희 농장이에요. 우보 농장. これが 바로 私た 도시 ち、 앞에 있어요. 도시 아파트고 여기서 요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あ、제가 여기에 있어요. アパート、여기 今、16층에. 矢印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この16階に私が住んでいてですね、みんな今田植えをしているところがウボ農場になります。都市にある田んぼです。 네. 그 도시 아파트를 앞에 두고 그 앞에는 원래는 여기가 밭이었어요. 밭인데 논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もともとは畑だったところをですね、田んぼに変えました。 그래서 그 30종의 씨앗을 5평 텃밭에 뿌리면서 토종벼가 과연 뭔지 이제 서서히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2011년에. 그래서 토종벼가 뭔가를 봤더니 한반도, 우리 한국의 역사상 5천 년 가량이 됐더라고요. 5천 년 됐는데 5천 년 됐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씨앗을 뿌리면서 5천 년 된 거예요. 그 이전에도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인 청북 청원의 소로리 벽시라는 게 있어요. 그게 13,000년 된 건데 그게 한반도에서 나오고 그거는 이제 야생벼라고 볼 수 있고 이후에 5,000년 된 건 재배벼, 인간이 직접 씨앗을 뿌린 벽시가 고양시 제가 지금 사는 동네예요. 거기에서 발견이 돼요. 뭐까지 설명? ですね、30種類の先ほど、在来の稲を5坪のところに、2011年にまい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どんどん遡るとですね、5000年、韓半島には5000年前からずっと、在来の稲というものがあって、さらにもっと遡ると、1万3000年前にも、チュンブクというところにもソロリ稲っていうところがそれがありまして、でそこからずっと受け継がれて、先ほどウボ農場の井国さんがお住まいの小安市というところでも在来種が見つかっています。
그래서 어, 이것이 이제 토종배의 시초일 텐데, 씨앗의 시초일 텐데, 이것이 토종벼라는 것은 농부의 손에 길들여진 거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길들여졌다는 건 뭐냐면, 어, 토종이라는 건 애초부터 이 땅에서 근본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더라도, 외부에서 씨앗이 오더라도 이것이 그 땅과 그 기후와 농부에게 길들여진,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을 해서 고정화돼야 됩니다. 적응만 하는 게 아니라 고정화된다.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심은 게 내년에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걸 저는 토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해서 고정화됐다. 이 단어가 중요한데, 적응과 고정. 이런 걸 토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5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한국의 씨앗은, 벽씨는 5천 년 동안 1,500종가량, 여기 정확하게 1,451종이라고 써 있죠. 1,450 품종이 1910년 당시에 동시대에 존재한 걸로 나왔어요. 네. ですね、先ほど、1万3000年前、5000年前で、もう1900年に入って、いろんなその在来種っていうのが受け継がれてきていますけれども、在来のその稲とか在来種っていうものはですね、もともとあったものが土や大地や気候、それからその農夫の人たちの手によって適応し固定化されたっていうのが在来種、在来の稲って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います。でですね、5000年も経って1451種類の、種が今にも受け継がれているっていう事実があります。 예. 그래서 이 일제시대 1910년이면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침탈한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시점에 1910년 당시에 일본은 들어오자마자 한반도에서 제일 먼저 조사한 게 토지 조사를 하고, 토지 수탈을 위해서 토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품종 조사를 하는 거예요. 품종 조사를 해서 우리는 몰랐어요. 이렇게 1451종이 있는지. 일본이 들어오면서 일본의 농학자들이 전국을 돌면서 몇 종, 어느 지역에 몇 개의 품종이 있었다는 걸 파악을 했는데, 그 파악한 게 1451종이라는 거. 지금 현재 이게 1451종. 그건 조선도 품종 일람이라고 하는 책자로 지금 나와 있고, 이게 3년 전에 제가 감수를 했는데, 그 3년 전에 그 책이 나와서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100년 만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예, 예. ですね、1910年あたりはですね、韓国は日本の植民地下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日本の農学者たちが何を一番初めにやったかというと、土地の調査、また、いろんな、植物の品種の調査を始めました。で、それによって、韓国には1451種類、韓半島には1451種類の品種があるって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てね、分かりまして、で、朝鮮島品種一覧記録っていう1913年にそれをまとめたもの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を翻訳し、改訂したものを、3年前にもう一度作り直してですね、それをイグニさんも監修をされて、今、本として、見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일본이 들어오면서 우리 토종벼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그게 한반도에 적응을 시켜서 계속 이어가게 한 게 아니라 일본의 개량종 품종, 일본에서 가져온 품종, 이런 걸로 일제시대에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해방 시점, 그러니까 1945년 시점에는 한반도에서 저희 토종벼를 심는 농가가 하나도 없어져요.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요, 토종벼가. ですね、その韓半島には1451種類もの、種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日本の植民地化の影響によってですね、日本人が好むようなもの、日本の改良品種というものが大量に韓国に入ってきて、で、韓半島に入ってきて、それまで1930年
あたりになると、在来種を栽培している農家さんがほぼゼロに近くなります。 일본 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대표적인 계량종 품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이 뭐냐, 한반도에서 지금 현재 이 품종 이름이 가와지 1호라는 품종과 참드림이라는 품종을 많이들 심어요. 경기도권에서 우리나라. 그런데 이 참드림과 가와지 1호는 거의 대부분 일본 품종을 원종으로 해서 육종이 된 거예요. 우리의 1451종이 다 사라지고, 부끄럽지만 저희가 되게 부끄러운데, 어쨌든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일본 품종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면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완전히 다 일본 품종을 원종으로 해서 다 개량된 품종을 우리는 지금 현재 먹고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この資料にあります緑の、四角が2つ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上のところは、川地1号っていうもので、下のところはチャンドゥリンっていう四角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2つがありますね。で、これはっていうと、日本の改良品種なんです。で、もともと1451種類もあった、在来種ではなく、これをいまだに韓半島では栽培をしていまして、で、それをメインで、それに付随する伴う他の種類を、そこから派生した種類を食べているっていうことなので、もう私としては、イグニさんとしては、とても恥ずかしい、もともとの韓半島にある在来のものを食べていないという現在の状況がかなり、恥ずか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좀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현재 밥상, 우리 한국의 밥상에 주요한 이 쌀들이 대부분 일본 품종으로 지금 현재도 먹고 있다는 것. 토종은 현재 0.00001%밖에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는 거죠. もう一度繰り返すと、本当に恥ずかしく残念な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韓国の食卓に上がるお米、ご飯のほとんどが日本の品種であり、韓半島の在来種としては本当に 0.001% にも満たないほどの量が栽培されているという現実です。그래서 우연치 않게 아까 말씀드렸죠. 2011년에 요 5평 턴론을 만들어서 그때까지 모아왔던 씨앗들을 이렇게 뿌렸더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너무 충격적인 벼들이 존재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こちらの、資料をご覧になると分か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左上の、そうですね、在来の稲をまいたところ、左下の、写真が収穫したもので、もう本当に初めこんな在来種というものはこんなに多様でこんな風に収穫ができるんだっていうことに本当に驚きました。토종벼라는 게 그런 다양함과 그다음에 지역마다 다 다른 벼들을 심었고 그 벼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 색깔들이 다양하고 키들이 다양하고 까락도 다양하고 그러다면 맛도 다양하다라는 걸 알면서 여기에 제가 흠뻑 빠지게 된 거죠. 在来の稲というものは本当に多様で地域ごとの特徴もありますし、色、また長さですね、もありますし、あとは味ももう全部違ってですね、2011年の初めて、在来の稲を植えた時に、もう私はもう魅了されてしまいました。그래서 토종벼를 심으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하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공동체가 가능했던 건 사실은 농촌은 공동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기계가 들어오면서 기계로 인해서 모든 농사라는 건 혼자서 짓는 방식이 돼 있죠. 대량 생산 구조 때문에. 그런데 토종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됐는데 주로 도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못 해본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과 또 부모 세대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 방식으로 저는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在来の稲を育てながらですね、人を集めて共同体として、この稲を受け継いでいこう、育てていこうっていうふうに決めてですね、で、農村ではもう今一般的には機械を一人でずっとこう操作しながら育てていくっていうのがもう主流になってますけれども、在来種、在来の稲っていうのを育てながら思ったのは、この多様なものを、多様な人たち、特に都市に住んでいる人たちが、親子ですとか、子供ですとか、いろんな人たちが集まって栽培をするっていうような風に変えていきました。 토종배를 심다 보니까 이렇게 검은색 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붉은색이 있고, 노란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그래서 자연의 색을 그대로 닮은 이런 벼들이 이렇게 넘실댈 때 그 아름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품종들을 늘려갔어요. 처음 30종부터 시작해서 매년 새로운 품종을 찾아서 이렇게 늘려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는 103품종까지 늘렸죠. 写真をご覧になればわか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先ほどのですね、黒い稲だったりとか、黄色、緑、茶色、いろんな種類の稲が在来稲にはありまして、で、それを見たときに、もうみんな、私も含めて参加した人たちはもうその美しさに魅了されて、で、初め30種類だった、在来の稲を、どんどん新しい品種を探していってですね、2017年には103種類まで、在来の稲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래서 2018년에는 논 공동체를 좀 더 조직화했는데, 그건 뭐냐면 도시민들을 모아서 내논각기, 도시민 내논각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도시민들이 벽실을 직접 뿌리고 모판을 만드는 거예요. 모판, 벽실을 직접 뿌리고 그 뿌린 벽실을 농부가 키워서 모를 키우면 그 모가 클 때는 또 다 같이 모여서 손모내기를 하고, 손모내기를 한 걸 또 제가 다 관리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쁜 벼들이 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벽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또 모여서 사진도 찍고 볏짚 공예도 하고 허수아비도 세우고 이러고 난 다음에 또 한 번은 마지막에는 벼가 수확 익을 무렵에는 벼 수확하러 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 수확을 하는. 그래서 1년에 4번을 모이는 거예요, 도시민들이. 농부는 그거를 관리하고 이런 준비를 하는. 그러면서 도시민과 농부가 공동체가 되는 그런 형태의 도농 공동체를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ですね、2018年から都市民の人たちの私の田んぼを持つプロジェクトっていうのを始めたんです。で、どんなものかというと、都市に住んでいる方たちに在来の稲の種を、お渡しして、家でまずは苗にするところまでを育てて、で、その苗にしたものを田植えの時期にみんなで持ち寄って、直接田んぼに植えて、で、それをこう農夫の方たちが管理もして、で、それをこう育っていく過程を途中で見守ったり、収穫をして、で、その収穫したものをもうお米として食べたりとか、あとはその稲の部分が残るので、かかしを作ったりとかっていう作業を1年間に4回やるプロジェクトをしたんですね。で、それを通してたくさんの方たちが参加するようになったのと、また品種も2018年には154種類の品種が増えました。그래서 계속 그걸 이어오면서 2023년에는 양평군이라고 있어요. 양평군 그 지역 이름인데 경기도 내에 있는 군과 협력해서 같이 이제 토종배에 대한 연구를 같이 했고 그때 이후로 2023년, 2024년, 2025년에 총 361품종을 키우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2024년인데 2024년에 450품종을 심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한반도에 일제가 떠나면서 남겨놓은 품종이 450품종 정도 남겨놨어요. 1451종이었는데 거기서 남겨놓은 걸 그동안 박제돼 있었어. 박제돼 있다는 건 유전자원센터에 냉동고에 그 450종이 있었던 거죠. 그거를 제가 15년 동안 계속 꺼집어내고 2024년에 최종적으로 다 450종 모두를 꺼집어내서 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논에 심어서 실제 얘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자라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그때 이제 처음으로 했던 거죠. ですね、先ほどの歴史背景で説明したようにですね、韓半島には、もともとたくさんの在来の種類があったものをずっと栽培できずに遺伝子センター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こに350種類ほど保管してあったんです。で、それは誰も今まで栽培はしていなかったものを、ずっと、伊国さん羽毛農場がですね、少しずつそれをこう引き出して、ついには2025年には361種類なので、その保管していたのよりもさらにプラスになって、韓国の韓半島の在来の稲が復活しました。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토종배에 대한 성격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토종배는 저희가 토종배에는 고향이 있다. 저마다 자기 자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16도로 나눠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이런 식으로 그 지역만의 고유한 품종들이 다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존재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성을 띈다는 건 토종에 그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와 맛이 있든 음식이 존재했든 그 쌀에서 나오는 떡이 됐던 술이 됐던 이런 고유한 음식 문화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진다는 건 그 고유한 문화 또한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는 거죠. 고향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요. ですね、この資料にもありますように、在来稲の故郷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ますけれども、それぞれの地域、キョンギ道、カンウォン道、もうチョルラナン道、もうチェジュ道まで、で、あと、ピョンアン道っていうのだと、もっとこう、今でいう北朝鮮ですね、のところまで見ると、本当に多種多様な在来の稲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何を意味するかっていうと、そこにはその在来の稲を使って、できる文化ですとか、味、食べ物、それを加工してお餅を作ったりお酒を作ったりっていうその固有文化っていうものがそこに存在しますけれども、在来の稲がなくなるというのはその固有文化も一緒に喪失してしまうっていう意味になります。 그 고향이 있는 것과 아울러서 또 얘가 태어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벽꽃이 피는 시기 혹은 이삭이 패는 시기를 얘기해요. 이삭이 딱 나오는 시기. 그랬을 때 품종마다 다 자기만의 고유한 생일이 있는 거예요. 아까는 고향이 있다면 얘는 생일이 있어. 그래서 가장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무산도라는 품종은 7월 17일 날 태어났어요. 이건 다 전체 모내기는 동일한 날 했어요. 6월 6일 날 모내기를 했는데 여기 있는 품종들은 근데 벽꽃이 피는 날은 다 다른 거야. 얘는 아주 극조생종, 아주 이르게 피는 거는 7월 17일 날 폈고 가장 뒤에 졸장배라는 건 9월 14일 날 꽃이 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거의 2달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출숙이라는 건 벽꽃이 폈다는 건 언제 수확을 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 시기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수가 되게 중요하고 생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걸 다 확인하고 기록을 남긴 겁니다. これはですね、品目別の、あれ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表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何を意味するかというと、稲の誕生日ですね。それぞれ、花が咲く時期ですとか、葉っぱが出る時期っていうのを、事細かにこれは全部、イグニさんが記録された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一番左のグレーのところは、ムサンドっていう7月の17日に花が咲いて、で、同じように田植えをしても、一番右側の青いところですね。それは9月の14日
に、花が咲くっていうそれぞれのこう個性ですとか誕生した時期っていうのが違うっていうのを記録にしたものです。ね。 그리고 토종별은 5가지 색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이 내오는 색을 닮아간 거죠. 그 기후나 땅에 맞춰서. 그래서 붉은색, 흰색, 노란색, 검은색, 청록색.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5가지 색을 띠게 됐다라는 거죠. 네. その在来の稲の特徴としては5色に分けられます。それぞれのそのこう特徴っていうものもありますけれども、赤、白、茶色、黄色、青っていうふうに分かれることができます。 그래서 그리고 토종별의 이름들이 있어요. 이게 1451종이 우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1451종이 이름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이름으로. 그 기록을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이 와서 기록한 조선도 품종일람에 다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한자어로 돼 있죠. 그런데 순 우리말 한글로 보면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뭐랄까 한글화하는 거예요. 한글화하는데 그게 색깔을 기본으로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붉은 차나라 그러면 붉은색 무슨 뜻을 갖는 거고 또 어떤 모양은 각시나 그러면 각시 이건 새색시를 얘기하거든요. 막 결혼한 새색시를 얘기하는데 그 새색시의 모양을 띤 족두리의 모양을 띤 각시나 그다음에 지역을 특징으로 한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 강릉 지역에서 나왔는지 괴산 지역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동물 이름을 딴 이름들 그다음에 어떤 용도로 활용됐느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고유한 이름들이 정해져요. 그래서 이름을 알면 그거의 고유한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네. 在来の稲にはもう本当に多様な名前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1451種類のが全て違います。全部違う名前で、それをこう、もともとはその日本の農学者たちが整理したものがあるので、それを、韓国語の純粋なハングルに変える作業を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どういうふうにしたかというと、色ですとか形ですとか地域、または動物の形に似ていたりすると、それを元にして韓国語に変える作業というものをしました。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토종별에 대한 오해를 하는데 하나는 키가 커서 키가 크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은 키가 큰 건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풀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혹은 해를 많이 받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얘가 적응을 하면서 키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화학 비료라는 것을 치면서 더 커져 버린 거죠. 인위적인 게 개입되면서 이 벼가 키 큰 종자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쓰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종 종자에는 굉장히 작은 키도 많아요. 다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육종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량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화학비료를 치면 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토종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전통 농법이나 자연 농법 이런 거를 했을 경우 얘 수량에서는 떨어지지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맛에 있어서의 그 다양한 맛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유의 맛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토종에서는 제일 중요한 의미를 띈다라고 보는 거죠. 在来の稲の誤解もたくさん皆さんさ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一つ目としては背が高くてよく倒れるっていうふうにおっしゃいますけれども、もともとそれは自然に適応するためにそういうふうにこう育っていったもので進化していったもので、別の雑草たちに勝つようにそれよりも大きくなるですとか、あとは日に当たりやすいようにもう少し大きくなる。で、あと、でもそれがですね、今日のその化学肥料、人工的に何かこう栄養を与えすぎてしまったことによってより異常に、大きくなってしまうっていうような影響もありますし、在来の稲の中にはもちろん多種多様なので背が小さいものもたくさんあります。
で、2番目の収穫量が少ないというものは、もう皆さんもご存知の通り、大量生産するような農法、伝統農法をしていないこともありますから、収穫量が少ないというものもあります。で、3番目に味ですね。味はもうそれぞれ多様性。美味しくないというよりかは、その多様性をどういうふうに生かして料理ですとか食べ方に反映していくかっていうのが大切だと思います。 그래서 토종묘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다양한 실험들을 했어요. 근데 실험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셰프들, 그러니까 요리사들하고 어울려서 맛 테이스팅을 계속했고 가공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테이스팅 워크숍을 많이 열었습니다. ですね、在来稲のその可能性を模索するのの一つとしてですね、シェフの方々と一緒にコラボをして、加工品ですとか、いろんなその在来稲の、テイスティングのワークショップをたくさん開催しました。写真ご覧いただくとわかると思います。 토종배의 그 아름다움을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또한 경관성, 그러니까 논에 단일 품종만 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색깔 있는 벼들을 심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와서 경관으로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在来の稲のですね、その景観美しさをみんなでこう体験するために棚田にですね、いろんな色の在来の稲を植えたりですとか、みんなで美しさというものを大事にもしています。 다양한 막걸리, 술 얘기를 꼭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좀 더 하는 걸로 하고 술로도 다양하게 빚었다라는 거. 그리고 예술 작품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토종별을 통해서 다양한 감흥을 얻어서 그거를 예술품으로도 승화시키는 요소로도 활용했다는 것. ですね、在来の稲で欠かせないのはお酒についてです。お酒でマッコリも作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もう今ちょっと時間がないので、もしもう少し詳しく知りたい方はですね、質疑応答の時間に聞い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うのと、あともう一つは芸術作品に昇華をしてですね、で、それをこうみんなで鑑賞をするっていうこともしています。 그래서 맛이 워낙에 품종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구성을 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味が多様なので、その品種ごとに、パッケージをしてですね、それをこう販売するということもしています。 그리고 도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끔 페트병에다가 모를 심어서 활용할 수 있는 양동이 모두 심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었죠. 都市農民の方たちにはですね、この育てやすいようにペットボトルをこう切ったものに稲を植えてとか、あとはこうプラスチック製ですけれども、バケツにその稲を植えて、でそれをこう育てるっていうようなワークショップも開いています。 토종별은 제일 중요하게 그 내용, 그 스토리,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밥상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게 차려진 밥상이에요. 그때 토종벼가 처음으로 한번 밥상에 차려진 적이 있습니다. ですね、ムン・ジェイン大統領時代に、トランプ首相が、韓国に来た時にですね、国賓の晩餐として、韓半島の在来の稲のご飯、在来米を使用したものが、晩餐のその食卓に並んだっていうことがあります。初めてだそうです。 그리고 다양하게 뭐 화장품 연료나 초콜릿을 만들 때 그리고 떡을 만들 때 현미떡을 만들 때 그리고 아이스크림, 맥주 이런 곳에 지금 실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맞아. この在来稲、在来米を使用した化粧品、チョコレート、お餅、あとアイスクリーム、クラフトビールなど、もうたくさんのものに使用しています。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어, 쌀 밑자를 해제를 하면 88, 88번의 땀방울 혹은 작업이 들어간다. 수고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현대 농법에서로 보면 88번의 수고로움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한 8번이나 들어갈까? 모든 건 기계가 다 하고 석유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장일순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말이에요. 일환지식 함천지인이라고 한 그릇의 밥에 하늘과 땅과 사람의 정성이 들어갔다라고 얘기 한 그릇의 밥에 그런 건데 요즘에 제가 표현하기로는 한 그릇의 밥에 석유하고 농약과 비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는 밥을 먹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량 생산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인데 이 구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가? 기후 위기 상황에서 특히나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에 의문을 두면서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음.ですね、この資料にありますように、お米という字を、2つに、3つに解体すると、88っていうふう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本来お米ができるまでには、88回の作業が必要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けれども、実際今現在だともう機械ですとかもう石油ですとか電気を使ってもう8回もな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私は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私がすごく尊敬をするチャン・イルスンさんという方がい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方ハンサリム正教の創始者で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すごく素敵な言葉があってですね、一杯のお茶碗のご飯には空大地農夫の真心が込められているというメッセージがあります。でも、それに対してですね、今は実際どうなのかっていうと、一杯のお茶碗のご飯には石油、農薬、化学肥料が入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私は思うんです。大量生産で、気候危機の今の状況のこのこれからずっと続け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すごく疑問に思う部分がありながら、私は、在来の稲を、たくさんの方たちと一緒に育てています。今日は皆さんお話を聞い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네. 고맙습니다。はい。こうやって全部のストーリーをね、ご自分でこう最初から話していただいたのは初めてなので、とても感動しました。오늘 처음으로 그 우보 선생님, 이근희 선생님 스토리를 처음부터 음, 끝까지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어가지고 정말 음,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それで単にこう、数、すごい数ですけども、その一つ一つに顔があって、全部が違う色をして、全部が違う形をして、味も違う。そしてそこに、その周囲に、文化が形成されてるって。やっぱりこのローカリゼーションってことを考えるときに、やっぱそこですよね。僕たちが見落としがちなのはね。簡単に僕たちはそれぞれの地域の、自給率とかそういうことを言いがちなんだけども、要するに何千年というこの、時代を経てね、育まれたものが各地域にある。もうこうなると、これ人間と他の生き物たちのがずーっと共同して作り出してきたものですよね。そうです。뭐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도전표라는 게 도전쌀이라는 게 하나하나 얼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 맛도 다르고 이거는 진짜 그 문화적인 그런 차이이기도 하고 로컬리제이션을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건데 보통 그 재래종이라고 하면 약간 그 자급률밖에 생각을 안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그 문화적인 그런 영향도 크지만 그 인간과 다른 동물들, 샘물들의 그 같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昔、キム・ジハっていうね、反体制の詩人が独裁時代にね、
長い間獄中生活をした詩人でしたけど、彼が飯っていうのかな、パックでしょ。うんうん、飯そうです。は神様だってう言っん、たんですよね。本当に、それをなんか、思い出しました。음. 그 예전에 김지하라는 반 예, 전무 예, 있죠. 바이신 그 시인분이 예, 계시는데 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밥은 신이다라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합니다. 남습니다. 네. 예, 네. はい。ですね、コメント欄に質問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古代米を含む韓国の在来種の保全には政府の予算がついているのですか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ね。ちょっと質問してみます. 이근희 선생님, 채팅방에다가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토종뼈 쌀은 고대 쌀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그거를 포함해서 한국 재래종에 재래종을 보정할 때 정부의 지원이 얼마 정도 있는지 질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음, 그 있는지 없는지만 먼저, 어, 네. 정부의 지원, 저한테는 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고요. 어, 뭐 따로 요구한 것도 없기도 했지만 어, 음, 정부는 얘기하면 농림부 소위 말하는 농진청 내에서 이런 토종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적어요. 기본적으로 육종을 하는데 원재료를 항상 어, 먼저 앞서갔던 일본종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 종자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어, 다급한 거죠. 많은 수확량 많은 것과 당장의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우선 개량을 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개량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토종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지금 그냥 민간 차원에서 그냥 하고 있고 또 지원을 받으면 이게 좋은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별로 탐탁하지 않은 게 그냥 민간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스스로 생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지원이 되는 순간 자꾸 이렇게 정부에 위탁하게 되고 그거에 끌려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별로 제가 지원받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요. 네. ですね、今答えてくださったんですけれども、基本的に魚農場は政府の支援というか予算というものは一切もらわないで民間のみで行っているそうで、日本でいう農林水産省のようなものが韓国にあるんですけれども、そこでも在来種への関心はすごく少なくてですね、その理由としてはやはり消費者、国民たちにたくさん、しかも早くっていうようそれを供給できるのにフォーカスを当ててるので、在来種への関心はやはり少ないのと、それに対応してというか、予算自体も少ないです。で、その少ないというか、予算をそもそも政府から予算をもらうのがいい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私自身、イグニさんを考えてらっしゃる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政府の予算をもらい続けてそちらにずっと傾いてしまうと、後になって規制ですとか、自分が思うように何かを行っていくのにちょっと難しい部分が出てくるかもしれないので、今、ウボ農場としては民間、市民たちが手を取り合って、活動を続け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はい。 특히나 이제 씨앗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요. 토종 씨앗에 대한 어떤 관점 하에서 이거를 그 지원을 하고 이런가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은데 대부분 정부나 국가에서는 단순 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토종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고 그것을 계속 키워나가는 게 증식하고 혹은 그것을 지역마다 심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어, 국가는 이걸 어떻게 하면 개량을 할 것이냐, 개량을 할 것인가의 목표만 두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참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まあ、さらに付け加えて言いますと、その在来種をどういうふうに見るかというのによって見え方が多分変わってくるのと、政府としては多分おそらく在来種といってもより育てやすいものとかよりたくさん収穫できるものっていうふうに改良する改良品種へのフォーカスが大きくてですね。でも私としてはこの在来種本来持つその個性を生かしながら受け継いでいく、育てていくことが重要だと考えています。はい。チャット欄にですね、活動の様子はネットで見れますか、リンクがありましたらお願いします。あるんですけれども、後ほど、今ちょっとすぐに出せないので、この会が終わったらですね、全体のところにでも私探してちょっと上げさせていただこうと思います。はい。はい。辻さん、どうぞ。今後のことですけどね、若い世代が、これに、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た若い人たちいっぱいいるはずなんですけど、その人たちが今後その活動をこう継続していくためにですね、何かアドバイスといいますか、ある種の僕はマルシェでこれに出会ったわけで、そこではそれぞれ特徴を生かしたそのマッコリを作ってらっしゃって、それだけでも100種類以上あ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をこう飲ませてもらったんですね。すごく強くて、僕なんかもうそんなたくさんは飲め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ぞれやっぱりものすごい濃厚な、本当に驚くような味だったんですね。ああいうもののこう商品化とかですね、何らかのその、今後のに向けてね、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かね、ストラテジーというか、あれば、ぜひ聞かせてもらいたいなと思うんですが。네, 굉장히 원동장에서 토종표에 가지는 젊은 분들이 많아졌을 텐데요. 근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토종표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저는 토종표의 인스피레이션 크게 받았던 게 마르쉐에서 막걸리를 마셨을 텐데요. 그때도 100전 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엄청 강하게 느꼈고 또 너무 정말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그런 막걸리 만드신 분들 또 그리고 도전뼈 자체를 키우신 그런 젊은 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 저는 토종별에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믿는 입장이에요. 단순히 제가 토종별 해서가 아니라 실제 토종별을 재배하다 보니까 그 저마다의 어떤 고유한 특성들이 이렇게 하나의 작물에 씨앗에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놀라웠는데 그것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결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아까 막걸리 얘기를 들으셨는데 제가 작년에 108개 품종을 가지고 그 쌀이 있었단 말이에요. 108개 이상의 쌀이 있어서 그 쌀을 가지고 108명의 주모를 모집을 했어요. 주모, 술을 담그는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거의 한 500명이 신청을 한 거야. 그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술을 담글 줄 아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108명만 모집을 해서 108개의 술을 담궜어요. 그래서 그때 추지상이 오셔서 마르시에 오셔서 드셨던 술 중에 하나일 건데 108개의 술이 나온 건데 그게 다 술이 정말 개성 있고 너무 다채로운 막걸리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 막걸리의 역사가 있어요. 막걸리는 사실은 일제시대 때 우리의 막걸리의 개수, 막걸리의 종류가 얼마나 많았냐면 우리가 쌀의 종류가 1400종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37만 5,700개 가량의 주막이 있었어요. 주막이라는 건 술을 팔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뭐 국밥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주막은 일본의 어, 뭐냐 여관과 료칸과 비슷한 거죠. 그런 주막이 37만 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7만 개, 거기엔 주모가 다 달라요. 술을 빚는 사람이 다 달랐고, 또 그 지역만의 고유한 쌀이 있었고, 그 지역만의 고유한 누룩, 균이 달랐다, 균. 미생물이 달랐고, 또 하나 물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 37만 개의 술이라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일제시대에 들어가면서 일제가 들어오면서 일본식 술을 권장을 하고 강제하면서 다 사라져요. 해방 시기에는 아예 다 사라져. 품종이 사라진 거하고 똑같이. 그런 식의 것을 최근에 108 품종을 가지고 술을 담그면서 하나의 다시 부활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에 참여하는 젊은 친구들이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하는 거죠. 네, 거기에 참여를 알겠습니다. 같이 하면 더 네,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음.在来の稲、稲にはもう本当に無限の可能性が秘められていると私は思っていてですね、その種自体には固有の特性というものもありますし、文化とどういうふうに、コラボし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によって、すごく多様性が見えてく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先ほど辻さんがマッコリのお話をされていましたけれども、そのマルシェでですね、108種類のマッコリを多分、販売して、テイスティングをしてい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はどういう意味かというと、お米の108種類をですね、108人の、お酒を作る人たちにお願いをして、それぞれにお酒を作る、マッコリを作るっていうプロジェクトを進めたんです。で、そこに応募したのがなんと500人も超える方たちが応募されたそうで、もう特に若い人たちのすごい興味関心がすごく高いのと、で、それを108種類のお酒に仕上げるっていうプロジェクトを成功させてですね、本当にそれぞれの味に皆さん感動し、驚かれて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話につながる、歴史的なお話としてはですね、日本の植民地時代よりも前には、韓半島には37万5700個のチュマっていうお酒も飲むし、宿泊もできるような場所があったんです。っていうことは、それぞれその37万5700通りのマッコリですとかお酒というものをその当時は作ってたんですね。で、それをそれぞれの水ですとか地域の水、米、麹、それぞれみんな違う種類のお酒があった。でもそれを日本の植民地支配下の時代にはですね、日本式の酒に変えろっていうことで、大幅にほぼもうそれが絶滅するぐらいに一回なくなったんです。でもそれを経て、つい最近ですね、ウボ農場を、中心として108種類のマッコリ、在来種のマッコリが復活したっていう感動ストーリーです。はい。ですね、もうそろそろお時間もなくなってきてますけれども、そうですね、コメント欄にたくさん書い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でもあれですよね、あと1分もないですかね。20分までです20ね。分まで、じゃあ大丈夫ですね。はい。じゃあちょっと読ませていただきます。おととし、韓国へ行ってお米を食べましたが、日本のお米のようでした。品種改良の歴史表では、コシヒカリやササニシキも表記されていましたね。日本の植民地の影響は農業にも及んでいたと知りました。私のいる大隅半島でも、マイ田んぼと呼ばれる共同田んぼが増えてきています。町の人が共同で田んぼをやっています。私も初めて田んぼに挑戦しています。師匠の先生には在来種を数種類植えています。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작년에 한국에 갔는데 사사니시키 코시히카리 분종을 봤다고 하시네요. 근데 일본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는 오늘 처음에 알았고,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방에서 자기 그 농을 갖고 있고, 또 작지만 그 다른 분들이랑 같이 그 토종종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누가요? 그 주- 주치사님? 댓글창에 올리신 분이 계시네요. 네, 아, 네네. 또 그리고 次は、チャッティング欄のですね、ところには、日本では現行稲の先祖返り品種として雑草稲が問題になっていますが、古代稲を育てる上で、近隣の田んぼの稲との交雑による危険を及ぶ声などはないのでしょうか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ね。質問をじゃあしてみます。일본에서는 원래 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코시히카리나 그 개량 분종이 있는데, 그게 또 그 조상으로 되돌아가는 그 경향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고정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고, 또 뭐 변종돼가지고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은 건지, 맞아요. 물어보시네요. 네. 그러니까 개량종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변종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원종들을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씨앗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고정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토종은 고정화돼 있는데 개량종의 경우는 고정화돼 있는 게 아니라 매 시기 심을 때마다 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개량종은 보급종으로 쓰는 거죠. 보급, 그 한 해 한해서만. 1년에 한해서 고시까리도 매년 그래서 국가가 보급종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농부가 받아서 계속 썼을 경우는 변이를 일으키니까 못 쓰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ですね、今、質問に答えてくださった内容としては、それは改良種なので、それはもう元に戻る、先祖返りするっていうのはもう当然なことと、在来種の場合はそれがずっと固定、安定するものなので、大量に何か育ててっていう場合には、改良種ではその先祖返りですとか、それに対する突然の変異っていうのは普通にあることだと思います。そろそろもうお時間になってきましたので、ですね、今日は本当に貴重なお話をしてくださった、井国さんにですね、皆さんお顔出せる方は皆さんお顔出してください。で、難しい方はチャット欄にでもし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在来の韓国の稲について、お話聞きつつ、日本の在来種にも興味関心がたくさん持たれた方も多いかと思います。では皆さん拍手で、井国さんにお送りしましょう。はい。이근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네네. 짧게. 네. 짧게. 네. 제가 그 소망이 있다면 일본의 토종, 일본에서 토종을 하시는 분들과 교류가 됐으면 좋겠는데, 日本の在来のを扱っている方と交流したいです。 뭐냐면 그 일본의 토종으로 술을 담그고 日本のその在来種 음식을 で 만들고 お酒を作ったり、 우리의 토종으로 술과 음식을 만들어서 韓国のでも 교류하는 共 어떤 流するものをやってみ 시간이 たいです。 그래서 그런 어떤 대회를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는 日韓の 말씀을 その 드리고 在来の大会を開いてみたいですとのことです。お時間ないので。 네, 네네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ぜひツアーも組みたいのでね、 투어를 만들고 싶어요. 네, イグニさんが元気でいてくれないと困ります。 유리 선생님 건강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네. 皆 네, 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 안녕. ました。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